상한가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신나는 노래 어떤 종목이 있을까? 자, 이게 세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노테크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사이닉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오늘 상한가 종목이 세 개인데 우리 천재리드님이 상한가 종목 3개 중에서 2개의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일찌감치부터. 자, 옆에 나오죠. 아침 일찌감치 8시 땡 하자마자 이노테크 이거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강력하게 추천 이렇게 들어갔죠. 장 초반에 그냥 바로 배팅 들어가라. 바로 배팅 들어가라. 이래서 진짜 끝내주는 숫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살짝 내려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20% 우선 먹고 표시는 항상 이게 사기죠 이거. 이게 사기죠. 300% 이러고선 내일부터는 없어요. 왜 상장 첫날에만 공모가 대비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새끼 많이 오르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두들겨 패버리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던 종목, 노타 같은 종목 보면 그 첫날에는 표시를 그렇게 해놓죠. 노타도 그랬죠 첫날에. 그런데 하루만 지나고 난 다음은 그러면 그 다음에선 표시를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표시 이렇게 해요. 시가 마이너스 27에서 고가 9.68까지 올라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 노타 같은 경우에 첫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경우도 첫날 노타 같은 날 첫날 보자 이거야. 그래서 첫날 보면 첫날 185 급등. 그래서 첫날 185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하루만 지나가다면 원래의 표기 방식대로 돌아 들어옵니다. 이거 웃기죠? 왜 첫날 장중에만 300%라고 표시하고 그러면 다음날이 되더라도 300%로 이거 185%라고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표시 기준 방식이 이렇게. 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185 급등이라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첫날 급등이라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는 다음날 하루 지나가서 보면 원래의 정상 표기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상한 새끼들이죠. 그러면 이게 왜 첫날에만 첫날 장중에만 퍼센트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야 팔이 아니고 개인이 꼬이니까. 그래야 개인이 꼬이니까. 그래 놓고는 위에서 두들겨 파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을 친다 그러면 이게 정말 나를 잘 잡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꽈다게 하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에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해서 밀려 내려갈 때, 자, 엊그제 같은 날에도 시장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상한가 종목 개수는 오히려 더 늘었었죠. 시장이 그렇게 깨져 내려가고 있는데 상한가 개수는 엊그제 같은 날 오히려 숫자가 더 늘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엊그제 상한가 개수가 결국에 몇 개가 나왔었나? 어저께도 개수가 꽤 많았었고요. 9개였어요. 엊그저께 8개. 8개. 엊그제 같은 경우 시장 그렇게 깨지는 이렇게 깨진 그날에도 상한가 종목이 8개야.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이러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러고 파랗게 이게 두망당 푸른 볼도 아니고 맨 파란색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뭐 사가지고 이익을 내야겠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다 깨지고 있을 때는 살아남은 쪽의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주가가 2배 혹은 3배 더 강하게 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평상시보다 2~3배 더 세게 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에 100%가 나올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100% 공모가 대비 100% 나올 종목이라 그러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니까 2배, 3배 그러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노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이 신규 종목에 대한 이 매수 분위기를 잔뜩 당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쭉 올라 들어가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버행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문제가 있죠. 오버행이. 자, 그래서 예상대로 일단 당겨놓고 패버렸죠. 53만 주. 이렇게 두들겨 팼고요. 현재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 이게 월요일에도 여기서 다시 또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숫자 아까처럼 바뀌죠. 이제 월요일날 다시 여기서 또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58,000원인데요. 58,000원의 시가총액이 5,200억이나 됩니다. 5,200억. 그럼 여기서 상한가를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000, 거의 한 1,600억 더 붙게 되는 거니까 1,600억이 더 붙게 되니까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6,800억이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6,800억. 매출 600억짜리 기업이 시가총액이 6,800이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 6,800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라고 하면요. 이제 뭐 반도체 시험 장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건데 그냥 반도체 전체까지 다 펌을 시켜서 하도록 보도록 하죠. 그냥 반도체 전체까지 다 펌을 시켜주면 자 이게 코스닥에 6,800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여기 있네요. 자, 이 로봇을 다루는 이 SPG 같은 종목 수준이죠. 6,800억. SPG 수준입니다. SPG.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SPG는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속기에? 네? 그 밑에 같은 경우에 보면 6,800이면요. 이 TLB를 이겨요. 차세대 최강 종목 중에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이 TLB보다 더 위야. TLB가 지금 시가총액 6,2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TLB가 얘가 GNC 에너지 전력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초강위야. 이렇게 올라들어가고 있는 이 GNC 에너지와 TLB보다도 더 위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밸류의 부담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노려야 되는 거고요. 여기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자, 이거 지금 이노테크 600억 밖에 안 돼요. 600억. 자, 60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 이게 시가총액 이런 기업들. 자, 방금 전에 다시 보여드린 거 위쪽은 빼고요. 자, GNC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GNC 에너지. 매출 3,700억에 700억 이익 나눈 회사. 그 다음에 차세대 최강으로 올라 들어올 수 있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출 3,000억에 400억짜리 회사. 그리고 또 로봇 쪽 감속기 최강자. 로봇 모멘텀 타고 올라 들어가는 로봇 모멘텀이 뒤집니까? 모멘텀이? 얘가? 4,400억에 280억 이런 애들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노테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교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셔야 그래야 또 두들겨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이건 확실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월요일서부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틈새로 들어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에도 장세가 지금처럼 삐리삐리 메롱메롱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월요일에도 그대로 가는 김에 없잖아요, 이 종목이. 왜 지금 이 종목 우와 300% 이러고 지금 머리 뇌수르게 다 박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단 월요일에 이제 시가에 강하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기존 사실인데 노타처럼 그냥 계속 달려버리는 형태로 가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월요일에도 약한 흐름에 이게 나머지들이 메롱한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대로 그냥 뭐 이 종목 그냥 끝내주네 그러고서 다 몰려드는 수급이 몰려들어가지고 월요일도 강세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월요일에도 반대로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월요일날에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서 어제 같은 날 반등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가 플러스 3% 하이닉스가 플러스 5% 두산 에너빌이 낙폭이 크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7% 나오고 있고 로보트지가 플러스 15%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튀어가지고 로봇지가 다시 튀면서 로보티지가 빡 치고 난다. 그럼 로보티지 사요. 오늘 로보티지 사요. 넥슨 같은 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과 17% 깨졌다고 월요일날 쫙 찍고 들어온다. 넥슨 사요. 그거 사요. 그래서 이제 이쪽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들게 되면 관심이 1위로 들어가면 그런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있던 오늘같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이 수급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은 일찌감치 또 역시 우리 천재 리더님이 아침에 자 이거 상한가 7조로입니다 라고 해서 분석이 나갔습니다. 아침에 사이닉 솔루션 이거 어디 갔어? 자, 이거 스타트에서 보면 자, 오전에 벌써 나왔죠. 아침에 일찌감치
사이닉스 상칠만은 재료 터졌다. 피지컬 AI. 우리 피지컬 AI 하면 생각나는 종목 없습니까? 그 이름도 위대한 로보티즈. 그렇죠?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피지컬 AI. 핵심이잖아요. 차세대 핵심.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 초부터 이 종목 계속 추천 들어가는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피지컬 AI. 자, 피지컬 AI 로봇손까지 피지컬 AI 속 핵심 기업 피지컬 AI. 올 초서부터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잖아요. 자, 이 사이닉 솔루션이 그래서 다시 이게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양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죠. 이거 이제 삼성전자랑 똑같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라는 이 교차 안 된다 그래. 얘기 앞에서 설명드렸죠. 교차 수주. 하이닉스 가는 놈은 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 가는 삼성전자만 갑니다. 그래서 일찌감부터 교차 수주를 뚫었던 기업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장기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기존에는 이제 하이닉스양의 반도체 이슈만 가지고 있던 기업이 이제 피지컬 AI 이슈로 이렇게 갖다 붙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 들어가는 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앞서 나왔던 노타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타가 아니라 저 앞에 먼저 나왔던 걔는 지금 앞서는 것처럼 좀 많이 올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대 대비를 가지고는 굉장히 주가가 비싸죠. 근데 이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대비로 친다 그러면 얘도 사실 뭐 지금 만만치 않게 비싸긴 해요. 그런데 이게 로봇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런 로봇 성장 모멘텀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앞서서 바이오 종목 같은 데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오저들 실적 가면은 다 적자잖아. 그쵸? 대부분 다 실적 다 적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저들 키 맞추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시가총액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왜 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저 방산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 기준 선행 PR이죠. 12개월 선행 PR 이걸 기준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제일 큰 덩어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재현을 끊었으면 12개월 선행 PR 이거 가지고 계산해서 어떤 놈은 PR이 20배인데 어떤 놈은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데 똑같이 실적이 똑같이 물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종목은 PR이 20배고 다른 한 종목은 PR이 12배밖에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죠. 20배 있는 놈이 내려오든지 12배 있는 놈이 올라가든지. 그래서 장세가 눌리는 형태로 들어갈 때는 20배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고요. 바로 이 화장품의 APR 같은 종목처럼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세가 두들겨 맞고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위에 있는 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쪽에서는 위에 있는 놈 안 내려오고 밑에 있는 놈이 올라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저쪽에 뭐 방산 같은 게 저 두들겨 맞은 한화 에어로 같은 놈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갈 때 그래서 넥스원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넥스원을 따라서 한화 에어로가 밑으로 내려오냐면 아니죠. 넥스원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장세니까요.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넥슨이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가 돼서 이 종목이 곧바로 그래서 피지컬 AI를 달았다라고 해서 로보티즈만큼 그렇게 가기는 물론 어렵죠.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료의 등장이고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장이고요. 반도체보다 월등하게 더 강력한 재료잖아요. 이 반도체 시스템 설계하고요. 로봇하고요. 생각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얘기하는 거 그거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새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먹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서. 근데 로봇이라 그러면 아무리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더라도 AI, 로봇 이런 거라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반도체 이슈 쪽에서 모멘텀이 확장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도 제가 그려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밑에 박스에서 들어가서 사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박스에서 밑에 저가에서 사면 된다. 다 똑같아요. 무조건 500 들어오니까요. 이게 저가에서 딱 잘라가지고 23% 이 이하 구간에서 사면 되고, 이 38% 200을 못 넘들어다면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다. 그렇죠. 자, 앞쪽에도 온코닉 같은 종목들도 다 이렇게 추천드렸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다 드렸잖아요. 이거 앞쪽에서도 이런 종목들 다. 그래서 주가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 그 아래쪽에서 사라. 이거 이렇게요. 아래쪽에서 사라. 3빌리언 산일전기 전진건설 로봇 뭐 이래가지고 현대마린 솔루션 다 그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의 종목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찾기 힘든 이런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려서 찍은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사세요라고 자 잡아드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 앞서서 여기까지는 그냥 약세 반등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방에 뚫고 들어서 38을 넘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 가격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라고 하면 피보나치는 두 칸입니다. 두 칸. 목표가는 1위로 갑니다. 여기요.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걸려있던 요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 초기에 꼬리 달고 박 터지게 싸웠던 자리, 여기죠?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피보나치야. 여기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이 자리까지 해서 얘는 그냥 뭐 바로 다음날 여기까지 이렇게 직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다음에 직진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또 그 윗선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정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월요일에도 또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 타켓 라인은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전고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 크기, 이 바닥에서 중간, 자 밑에서도 보시죠. 이 맨 위쪽 이 구간하고 맨 아래쪽 바닥 구간 같은 경우 중간을 하나 더 잡아요. 딱 걸리죠 그대로. 그래서 이 바닥의 진폭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중간선을 넘어 들어온 걸로 저 바닥 탈출한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라인을 내려서 깨지는 걸로 해서 착시로 떨어지는 걸로 본다. 이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는 12,000원선 여기,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저 위쪽에 14,000원대까지 이렇게 타겟을 잡고, 그래서 요 정도 재료라 그런다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특히 이거 제일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였죠? 앞에 드리는 거 계속해 놓으면 이거 당기겠다고 작정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갭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요 케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갭을 그렇게 크게 만들질 않아요. 여기서 뚫고 들어갈 때도 이렇게 상한가 들어왔었죠. 요 다음날 살펴보게 된다면 2.4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래로 살짝 눌렀다가 감아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 이내의 갭을 만들어요. 보통의 경우에 진짜로 작정하고 딸린 종목은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다라도 다음날 저 위로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위로 당겨가지고 저 위로 보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이렇게 때려 팔겠다고 작정하는 종목들의 얘기고요. 이런 종목들이고요.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위에서 시작해서 패버리고요. 상한가 들어가고 패버리고 상한가 들어가고 패버리고 상한가 들어가고 패버리고 이렇게 먹자라는 종목들이고, 갭이 큰 종목들은 그 보통 이제 당기겠다고 작정한 종목들은 갭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은 사람이 우선 갭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 그러면 야 지금 오늘 이 위쪽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라고 이렇게 실망하죠. 실망하죠, 그렇죠? 상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라고,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상한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물린 거 다 풀고 이익을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불사.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눌려지지 않습니까? 주가가 조금 가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눌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쳐내릴까봐 그냥 팔아버리게 되죠. 요 팔아버리는 거 요 물량을 받아가지고 감아서 쳐돌려보는 겁니다. 지금 작전 구조는 다 그렇게 간다고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림들 나오게 될 때 너무 갭이 크게 나간다 그러면 일단 손을 떼시고요. 그래서 한 5% 수준에서 이 보합세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아까 들어갔던 오늘 이제 300% 개 같은 경우도 첫 스타트에서 이렇게 눌렀다가 튕겨져죠. 트램펄린 형태로. 트램펄린이에요.
눌렀다가 밟고 튕겨져 올라가면 더 세게 돌아가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에서 눌리는, 여기 들어갔던 눌리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때하고 이때하고는 재료의 차이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번에 올라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트램펄린으로 통 튕겨져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제 그대로 쭉 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인데요. 조금 길게 했네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쳐다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서 지금 조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자, 이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라는 얘기하면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천하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그래도 수급 못 붙으면 말짱꽝 절대로 못 간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오늘도 봐봐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그러고 그냥 개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장중에 여러 번 얘기해서 수없이 제가 되는 것처럼 이 메타바이오바이오메드 같은 종목은 지금 얘가요 지금 몇 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 계속 이루고 가고 있는 종목이야. 그런데 이런 종목도 우리 기관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오늘은 샀네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니들이 돈 버는 꼬라지를 팔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됩니까 이거? 이 종목?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로 니들이 돈을 버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다. 그거 말고 설명되나요? 사상 최대 실적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기를 해? 밸류에이션 6배밖에 안 돼요. 6배요 6배. 장난해 지금? 무슨 지주사야? 이런데도 두렵게 팔고 있잖아요. 우리 기관 애들이 이래요. 그래서 세력이 있으면 가는 거고 세력이 없으면 못 간다. 바로 이 포인트 모바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모바일이 왜 올라갔냐라고 하면 뭐 땜시 올라갔냐라고 하면, 자, 얘가 포인트 모바일이 자 아마존에 엮였습니다. 오케이. 포인트 모바일 아마존,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쪽으로 지금 엮여서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3분기 호실적 나오고요. 근데 저 아래쪽에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이겁니다. 포인트 모바일과 빅솔론, 세계 3대 그룹 물류기업 UPSM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재료들 앞쪽에도 나온 바 있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모바일은 움직였는데 같이 엮여 있는 종목 빅솔론 한번 볼까요? 내려버리죠? 이래? 얘는 뭐 지금 뭐 전혀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 얘도 잡초갑시고 마친 거예요. 세력 붙으면 가는 거예요. 세력 안 붙으면 못 가는 거고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게 지금 그렇게 대단한 기업은 못 돼요. 지금 이익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백해서 지금 후퇴를 하고 있고요. 최근 3분기 4분기 연속 적자고요.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뭐 사실상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분기 한 개 분기 좋아지는 정도로는 구분이 안 돼요. 빅베이스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빅베이스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이 선행되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 갔냐? 실적이 지금 여기 뭐 나오지도 않는데. 실적이 오늘 나왔죠. 여기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 매출액 275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출액 275억, 전년 동기 200억이었으니까요. 전년 동기로 보면 약 3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요, 3분기에만 반짝해서 플러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이쪽 계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이마트, 우리 다 아시는 바로 그 이마트, 얘도요 실적이 지금 이러고 자빠졌거든요. 빅베스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적 좋아졌다가 다시 또 대규모 빅베스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 분기에 실적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적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실적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분기엔 또 순이익이 또 빠진대. 주가 당연히 춤추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포인트 모바일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재료나 이슈나 요런 쪽을 보는 것보다는
기술적 트레이딩이라는 입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해서 나 팔 거예요 라고 이거 표시 다 나오죠. 이거 하락 리버설이잖아요. 요 밑에 여기 삼성 리버설이고요. 상승 리버설이고요. 상승 전환, 상승 전환, 하락 전환. 여기 하락 전환 리버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상승 전환이죠? 리버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예 표시를 다 내고 나 갈 거예요 라고 사전에 표시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기술적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오늘은 상한가니까 뭐 일단은 모르죠. 이제 다음 문제가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게 당겨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 방금 전 종목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갭을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눌렀다가 튕겨져 가고요. 여기도 있죠? 크게 갭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눌렀다 튕겨져 나가고요. 이 다음날 고가인 경우도 갭을 만들지 않고 살짝 눌렸던 거 트램플로 돌아 들어가고요. 갭을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만약에 이게 갭으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시작하는 케이스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갭으로 떴는데 거기서 반대로 윗꼬리 달고 떨어진다든가 혹은 갭으로 떠가지고 거기서 바로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팔고 나오는 그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호실적 뭐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건 믿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3분기는 흑자였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 4분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1분기, 2분기 다 적자고 여기서 3분기에 흑자 나왔다. 이런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앞에도 얘기했던 이 비용이라는 게 얼마든지 뒤로 이연될 수 있는 국가예요. 빅베스 얘기 나왔잖아요. 잠재 비용을 먼저 반영을 해버릴 수도 있고 현재 생긴 비용을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요 정도 이런 장난질 치는 기업들 한둘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면 자 2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적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아주 기회 봐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다든가 아니면 다 나쁠 때라든가 다 별 볼 일 없이 늘 같은데 여기다가 적자를 한꺼번에 반영을 시켜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이 13 이렇게 간다고 치죠. 이렇게 된다면 26억치를 한꺼번에 여기다 다 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 이 뒤에 나올 13억이 앞분기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빵이 돼버리죠. 혹은 1억 정도는 그런 졸지 흑자 전환되는 거잖아요. 전분기 대비 몇 % 증가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반짝 올라 들어가고 그렇게 장난치는 기업들이 겁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들어서 이 포인트 모바일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도 보면요 거래량 수준 자체도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한가까지 들었지만 43만 주입니다. 절대 거래량 숫자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거래량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오늘 나를 매우 잘 잡으셨네요. 이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다음 월요일 날 다른 쪽에 나오는 종목들 사이닉 솔루션 같은 기업들 이제 요런 쪽의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현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예전에 여기 들어가서 물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자 이게 보세요. 옛날에 이런 기업들은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보이십니까? 저 오랫동안 그러고선 그 뒤로도 이렇게 깨졌다가 이제 이러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 그렇게 크게 믿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단타 치셨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박아서 잘 이익 챙겨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가 분석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약세인 장세라도 이건 뭐 이제 오늘 같은 날엔 자랑해야 돼. 상한가 종목 3개인데요. 상한가 종목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지수 이렇게 깨지고 상승 종목도 다 합쳐서 500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2000개, 상승 종목이 500개야. 이런 날에 이거 상한가 3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을 잡아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천재리더니 끝내주죠. 이노테크, 사이닉 솔루션. 그리고 앞쪽에서부터 보세요. 이거 카카오, 코스메카, 인구누드, 신테카, 온코크로스, G2G. 오늘 지금 플러스인 종목들만 이렇게 칼같이 오전에 다 끝나고 다 오른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간 종목 아닙니다.
이거 개장 전에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이거 개장 전에 설명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건 개장하자마자 나간 종목이고요. 개장 전에 나간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칼같이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중간에 바이오솔루션 같은 회사 야,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그리고 주가 쫙 올라 들어가 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다 그냥 뭐 뒷목 잡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